지난해 말 세운상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은 도심 녹지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기 을지로하고 퇴계로 사이는 지금 사업이 이 녹지생태도심 사업이 순환국에 있습니다. 현대상가를 허물고 녹지 공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제 임기 중에 저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삼풍상가 쪽은 보상 협의를 거쳐서 지금 뭐 끝까지 보상이 안 되면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9월쯤에는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번에 오 시장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곳은 세운상가 7개 건물 중 한가운데 위치한 삼풍상가입니다. 삼풍상가를 철거한 후 세운상가군 중심의 제2의 초록띠 공원을 조성해 녹지축 사업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삼풍상가는 불과 10여 년 전 리모델링을 거쳐 당장 철거가 필요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허물고 또다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나가라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길은 여기 절대 안 판다고 그러는데 시이 안 판다는데 시청이 어떻게 나가라고 해? 시청에서 왜 저희가 뭔데 나가라고요? 공산주의야 뭐야? 보상이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보상이 지금 그 말이 골치 아파서 안 돼.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막 힘들 거라고. 이게 문제지 이게 해결이 돼야지. 내가 철거자고요? 내가 철거자고 하면 그 사람 내가 진짜로 가서 이래 큰 저렇게. 철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건물주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랑 소송 중이에요. 행정소송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업에 대한 걸 협의하고 하지 않은 거는 기본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차는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부활하게 왜 사전에 협의가 되지도 않은 거를 됐다고 임차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나. 6만 평 이상의 건축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주택도 있고 오피스, 상가, 호텔까지 있잖아요. 그 비용을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돈으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철거하면 어떡하나요? 철거한 후에 다시 여기 들어올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 녹지축을 만들 거니까. 과연 서울시는 그동안 세운상가 상인들과 녹지축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해온 걸까? 5월부터 세운상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여태까지 서울시뿐만 아니라 어디 단체에서도 세운상가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이게 재개발이라든가 이게 녹지화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인들에 대해서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떤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정보를 같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협의해서 시장 상인들이 살아나갈 길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그냥 재개발한다, 없어진다, 녹지화한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도심 녹지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내놓은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확인된 것은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뿐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이익으로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녹지축을 만든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수할 개발 이익 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시의원들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빈 서울시 의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오늘 오전까지는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1조 5천억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도무지 모르겠고 개발 이익 환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료를 좀 받아야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논박을 할 텐데 취재를 이어가던 중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녹지축 사업에 5천억 원을 선투자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한국재정연구원이 투자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서 사업이 불확실하고 경제적 타당성 또한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사업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 것이죠. 재정평가연구원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재정이 그렇게 썩 녹록치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5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실무자들의 걱정입니다. 서울에서는요, B씨가 일을 못 넘어가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성훈 시장은 이른바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아주 마이너스의 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감도만 멋있게 만들고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답니까? 왜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겁니까? 누구 좋자고? 현재 오 시장은 도심 녹지축 사업을 포함해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차 들고 와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 있고, 자기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놓고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소득을 규정한 거야. 그 사이 주택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해왔던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명에는 개발이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그런 개발은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걸 가지고 표를 얻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라고 생각하죠. 이 옆에 이 빌딩을 건설하는 개발업자에게 여기까지 녹지를 만드는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 지으면서 돈을 좀 더 벌게 해드리면 그 더 버는 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공공기여라는 형태로 서울시에 그 경제적인 가치를 내놓도록 하고 그 돈으로 이곳에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시민들의 세금 1조 5천억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운 지역의 개발업자들에게 녹지축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 이 일대에 이미 7개의 건물을 지은 한호건설. 세운 4구역 토지를 매입해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건설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청계천 남쪽에 종로 3가 13번 출구에서 나와서 100m 남쪽으로 온 다음에 보시면 이미 힐스테이트 세운이라는 아파트가 세운 3구역 청계천배를 꽉 장악했어요. 거기서 힐스테이트 세운도 분양을 성공시켰고 대우건설 빌딩도 성공적으로 시행한 업체입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한호건설이 세운 3구역에 분양한 27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호건설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이곳에서 거둔 누적 분양 수익은 약 2,900억 원. 한호건설은 최근 시행업계에서 차세대 주자로 거론되는 30대 여성 신모 씨와 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기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발 이익은 이들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한호건설이 개발 중인 세운 3구역의 또 다른 사업장. 서울시는 이곳의 용적률을 2배 가까이 올려줬습니다. 용적률이 핵심이라고요.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용적률을 2배 올린 거죠. 수익성이 2배 좋아진 거죠.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돈이 누구한테 가지? 이런 이익이 누구한테 가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발 상황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거기에 녹지축을 개발하는 게 민간한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누군가 민간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든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 800%로 수익 2,900억 원. 용적률이 1,500%라면 수익은 얼마가 될까?
한호건설은 서울시의 녹지축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슨 뭐 한호가 기업이고 대한민국 뭐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이제 그 이윤이 안 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한호가 막말로 뭐 세운에 무슨 뭐 어떤 큰 뭐 공적인 의무감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시행사고 이제 2006년부터 그 시행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개발이 기대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해온 거죠. 한호건설이 개발 이익을 챙기는 사이 그곳에 있던 세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399개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던 이곳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강제로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이 도심에 이렇게 낙후된 데가 있으면 개발하는 거 우리 찬성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개발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안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다. 그 청계천 변에서도 이 공구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았던 자리에 지금 세운 힐스테이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상가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사 잘하고 있던 사람들 울면서 쫓겨나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 상가는 다 비어 있고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이거는 서울 시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것이 더 서울 시민들의 녹지 면적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개발 계획이라고 보고 이쪽을 선택을 한 것이죠. 전체 서울 시민을 위해 만든다는 녹지 공간. 하지만 전문가가 구현한 녹지축의 모습은 서울시의 청사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녹지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사람이 여기에 섰을 때 바라보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지축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는 거고. 양쪽에도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녹지축이라고 하기에는 뭐 굉장히 좁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녹지축 양쪽으로 건물들이 너무 높아 그늘이 지고 하늘조차 가려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녹지축은 남산까지 이어질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남산이나 이런 데가 워낙 이제 다른 멀리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마을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이 필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어떻게 뭐 이게 공원화 시켜서 무엇을 하지 않는 이상은 녹지축이라는 게 솔직히 또 끊기게 되는 거죠. 중간 도로들을 지하화하더라도 남산 앞엔 2km 이상의 주택지가 이어져 있어 녹지축은 결국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 북한산의 다람쥐는 한강까지 갈 수 없습니다. 생태 녹지축이라고 한 게 이제 남산에서부터 쭉 뭐가 타고 온다 이건데 그럼 또 남산까지 가는 데 있는 동네들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니 왜 다람쥐들 때문에 거기서 생업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냐고.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녹지축 강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종로부터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를 거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녹지축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쭉 험으로 간다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녹지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무슨 주거지역도 아니고 청계천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또 가로질러서 녹지축을 만든다? 왜? 뭐 때문에? 이거는 다른 생각이 있을 거다?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의회 기록 32년치를 분석해 세운 상가 개발에서 녹지축의 활용 방식을 연구한 조일동 교수. 100만 제곱미터의 재개발이건 이건 엄청난 규모의 재개발인데 이것을 14만 제곱미터의 녹지로 약간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고도의 정치적 수사가 발현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계속 하게 되죠. 예, 실제로 그것은 녹지 공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상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위안과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을 드리죠. 사실은 초고층 건물의 앞마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공원인가 아니면 녹지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공공도서관을 만들면 용적률을 올려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공공도서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가게 해요. 놀랍죠. 세운지구에 들어선 27층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당시 9억 원이었던 집값은 고층의 경우 공원 조망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종류가요. 네, 여기 나중에 공원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공원이 돼요, 나중에. 여기 세운상가, 천과. 여기는 나중에 공원 되면은 공원 조망이 돼. 이건 양창이거든요. 녹지축의 사유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의 도심 녹지축 사업이 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어때요? 녹지축 사업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 서울시 경쟁력 제고라든지 뭐 그러한 차원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녹지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종묘를 이용하는 분들이 남산까지 어떤 큰 거대한 녹지축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과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 녹색교통이라고 해서 보행과 자전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래 서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녹지축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고층 건물, 예를 들어서 롯데 그 빌딩 때문에 서울을 멋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캐대언도 있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역사 자산 속에서도 우리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게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겼다. 이제는 알고 그것을 알아주는 시대가 됐는데 왜 서울시장은 60, 70년대에 꿈꿨던 높은 건물들만 여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분은 60, 70년대 개발 시대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3, 2, 1.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신호탄은 세운지구 복합 개발입니다.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역사와 미래를 함께 품겠다는 서울. 도심 녹지축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